조국 전 장관 여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가족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기소된 지 5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방금 조국 장관의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짧게 여러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이 얘기부터 두 평론가님의 의견 들으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일단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그 부인해왔던 혐의 그 기조대로 네.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제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지난해 그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를 겪어가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을 오늘 이제 재판에서 다퉜던 것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로 기소한 부분만 일단 오늘 좀 그 재판을 통해서 다퉜고요. 나머지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네. 혐의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혐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따지자면 부산 의전원과 관련해서 장학금 600만 원 받았다 이제 이 네. 부분인데요. 저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앞으로 이 1심이나 2심에서 재판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검찰이든 조 전 장관 측이든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공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또 이를 통해서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중에 좀 주시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을 향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근데 범죄 혐의가 상당히 12가지나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추측되는 말들을 많이 한 저분의 얘기를 이렇게 문맥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억울함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좀 똑같이 보도해달라 이런 얘기도 덧붙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네. 검찰의 얘기만 이렇게 언론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성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국 장관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보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이 좀 준수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또 여러 의혹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족 관련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재판이 시작된 내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에는요. 조 전 장관 그리고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백원우 전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3명 모두 직권남용 아니다. 적절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결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좀 관심을 모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중단시킨 것이 맞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부분 조 전 장관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네.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던 것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감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후속 조치는 오로지 민정수석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료든 중단이든 이런 것들은 나의 비서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했다라고 한 거고요. 백원우 비서관도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구명 활동이 있었다.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청경득, 윤건영, 김경수 이런 분들이 나에게 구명 활동한 것은 맞다. 전화를 걸어왔다. 연락을 네. 받았다. 그리고 조국 수석에게는 이건 청탁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구명 활동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정무적인 판단을 민정수석에게 얘기한 것뿐이다. 네. 나는 의견만 얘기했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자고 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비사실에 상응되는 인사 조치를 취하고 통지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비서관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증언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찰이 중단이냐, 종료냐, 무마냐 이런 거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은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무마시킨 게 아니라 종결시킨 것이며 이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그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과연 종결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부분이 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절성에 관한 여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뇌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감찰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왜 그걸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느냐? 그걸 감찰하고 난 다음에 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잘 안 돼 왔어요. 굉장히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백원우하고 박형철 비서관 얘기도 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회의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모두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권한이 직무 범위 안에 있어야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권한이 없으면은 직권남용죄도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감찰을 개시하고 감찰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지 감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게임처럼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때마다 이런 논리가 어김없이 등장을 했고요. 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다툼이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을 걸어서 네.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별도의 사안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직권남용죄냐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일단 적절성 여부는 차지하고 법리적인 논쟁에 대한 부분을 두고 지금 현재 법정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특별감찰반장. 왜 이 사람이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민정수석 라인에서 어떠한 지시와 명령이 있었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네. 박형철 비서관 얘기 잠깐 앞서 하셨잖아요.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가 아니면 판단의 문제를 조국 전 장관한테 맡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되는 혐의가 중대하니 그러니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는 네.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특감반원을 총괄하는 특감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위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어떤 법정에서 진술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 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경심 교수의 네. 변호인단에 이름을 네. 올렸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인가요? 박형철 전 비서관인가요? 이분들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도 한번 이름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그럼 소장님께서 부분에 얘기 좀 대해서는- 해주세요. 정경심 네. 교수의 그런 변호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본인이 특검 반장으로서 유재수 시장 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형철 비서관이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국 수석이 이거 더 이상 조사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 특검 반장한테 네. 윗선에 얘기를 했더니 이게 감찰 진행하지 말라고 한다. 그만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걸 특검 반장은 아쉬웠다. 조금 더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근데 윗선에서 뭐 조사하지 말라니까 뭐 무마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조국 전 장관의 부당한 네. 이러한 무마가 아니었느냐. 그런 지시가 실질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정확한 명백한 증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